이란이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의 화물선을 납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과시하는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내 회담적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키스탄 등 중재 3국의 물밑 대화를 위한 움직임도 바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엽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에 나가 있죠?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모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권중기 특파원은 파키스탄인가요?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먼저 호르무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이란이 어제 화물선 납포 장면을 공개했다고요? 네, 이란은 국영방송을 통해서 MSC의 화물선 프란체스코호에 승선하는 혁명수비대원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란이 포격을 가하고 납포한 선박으로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의 5분의 1을 소유한 최대 해운사 MSC 소유입니다. 영상에는 혁명수비대원들이 고속정을 타고 화물선에 다가간 다음 복면을 쓰고 무장한 채 사다리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화물선 납포 영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이 이란에 있다고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미군도 SNS를 통해서 봉쇄 작전으로 지금까지 31척을 회항시켰고 10,000명이 넘는 장병, 100대 넘는 항공기, 17척이 넘는 함정을 투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피해 통항에 성공했다고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무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흐름은 악화일로입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그제 통항한 선박은 단 한 척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좀 나았지만 이란이 선박 2척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들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로 살펴보면 지금도 해협에는 벌크선 한 척만 통항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이번 납포 사태에 대해 이란과 미국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장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와 만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태가 걸프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각국이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연안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선박 납포를 휴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협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선박이 아니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납포 선박은 미국 선박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라며 문제를 과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 내 물밑 대화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가 있을까요? 네, 밤사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이란은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썼습니다. 종전회담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약속 위반과 봉쇄, 위협은 협상의 장애물이라며 회담 재개를 위해선 미국이 먼저 해상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이란 군부 강경파는 계속해서 회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와 레바논 휴전 위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적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대화의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به تعهدات اولیه خودش عمل نمیکنه هیچ معنا و مفهومی دیگه به این شکل مذاکره ندارد مگر اینکه تضامینی محکم جدی غیر قابل انکار از طرف مقابل گرفته بشه. 네, 지금 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국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기대됐던 2차 회담이 불발된 뒤에도 이곳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 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는 전쟁 초기부터 중재국으로 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키스탄 등 새 중재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여기엔 내일 회담 재개 추진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내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서 이르면 내일이나 주말 사이 회담 재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일단 내일 회담 개최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전에 파키스탄 정부에 저희가 직접 문의해 봤더니 금요일 회담 개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물밑에서 외교적 노력은 진행 중인 게 맞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해 이어오고 있는 이슬라마바드 봉쇄 조치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속에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2차 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엽, 권준기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현지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아스콘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인천에서 짓고 있는 신도 평화대교의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아스콘 공급이 끊겨 도로 포장을 마무리할 수 없어 다음 달 말로 예정됐던 개통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 신도 평화대교 공사 현장 인근입니다. 네, 그곳 교량 공사 현장에 아스콘 공급이 아예 끊긴 건가요? 네, 제 바로 옆에 보이는 이곳이 인천 신도 평화대교 공사 현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골조가 완전히 세워져 있고 차들도 곧 오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리 진출입로 쪽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아스콘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팔트의 경우 원유에서 정제돼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수급난이 빚어진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아스팔트가 원료인 아스콘 공급이 3월 말부터 이곳 공사 현장에서 아예 끊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가 멈추게 된 거고 현장에선 수급이 그나마 나은 콘크리트로 교량 한가운데 차도만 포장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사에 차질이 빚게 되면 개통도 늦어지는 거죠? 네, 일단 이곳의 완공 목표는 5월 말이었는데 이것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공사 현장 관계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아스콘 수급이 언제쯤 다시 원활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 완료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인천 신도 평화대교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신도를 잇게 되는 교량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도 추가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 영종도와 강화도까지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됐습니다. 이처럼 이란 사태로 빚어진 아스콘 수급난에 인천 신도대교의 공사 역시 차질을 빚으면서 국토 연결의 전반적인 계획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스콘 수급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건설자재 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아스콘의 경우에는 전년 3월에 대비해서 올해 3월 70%까지 수급량이 떨어졌고 가격은 30%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설명하는 이곳의 아스콘 관련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특히 한국 아스콘 연합회는 원료인 아스팔트 가격이 지난 2월 킬로그램당 700원에서 4월엔 최대 1,3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유사의 아스팔트 제한 출하 등에 따라 전반적인 아스콘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스콘 연합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엔 원료인 아스팔트 값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주고 지자체 역시 납기 연장 등을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신도대교 공사 현장 인근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원을 넘어서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70%를 돌파하는 등 수익성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도 궁금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먼저 하이닉스 실적부터 짚어주시죠.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5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05.5%, 198.1% 뛰어오르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수치인데 높은 수익성으로 유명한 타이완의 TSMC의 영업이익률을 2분기 연속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4분기 4%포인트였던 격차는 1분기에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AI 컴퓨터 내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 불균형 속에서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D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증시는 사흘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0.9% 오른 6,475.81로 장을 마치며 4일 연속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1% 오른 6,488.83으로 개장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키워 6,500선을 돌파하며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6,500선을 내주고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SK하이닉스 0.25% 내린 122만 원으로 출발해 곧 낙폭을 회복한 뒤 상승 전환은 2%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 가깝게 빠졌다가 장 마감 직전 반등하며 0.16% 오른 122만 5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며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결국 22만 4,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68% 오른 1,189.1로 개장했지만 장중 힘을 쓰지 못하다 0.58% 내린 1,174.31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478원에 오전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 기준 1,481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경찰 수천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감사 성과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 공무원 7급 이상, 경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당사자 소명을 거쳐 빠뜨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냅니다. 이후 혁신처는 액수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재산심사 적절성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기로 하고 각 시도청별로 전체 심사 인원 대비 법적 조치 대상 인원을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단순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는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재산심사 적절성 평가가 성과지표에 새로 반영된 건 맞지만 적발 건수만을 가점 기준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하위직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며 혁신처와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제도 개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